제습기 구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판매하시는 직원분이 뭐라고 하죠? 이 제습기는요 물통 용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고객님 의류 건조하실 때 있잖아요, 건조기 보통 들어오면 건조기 들어오랴 제습기 들어오랴 구매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건조기 들어오지 마시고 이 제습기 하나면요 고객님 의류 건조까지 확실하게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떼킷의 잭슨입니다. 요즘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어저께 막 바람도 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는 쭉 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제습기입니다. 원래는 여름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가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가전 매장엔 장마철을 앞두고 제습기에 대해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환경, 그리고 가을에는 약간 축축한 옷장, 그리고 겨울에는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한 그런 사계절 가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 가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니까 이제 많은 물량이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나와 같은 데서 검색만 해도 제습기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의 개수가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습기를 구매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좀 감성을 잘 살린 제품이 있는가 하면 감성과 기능을 잘 살린 건지, 아니면 감성만 살린 건지 이 제품을 분간하는 게 요즘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에서 어떤 걸 봐야지 제습기를 제대로 구매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어떤 걸 먼저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만수 방지 기능이라던가 자동 성해 제거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물통 용량이라던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습량, 그리고 제습 방식, 그리고 제습 면적,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저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습량이라고 하는 건요, 이 국내 환경 기준에 따라서 이 실내 기준 온도가 27도씩, 그리고 적정 실내 습도가 60도였을 때 하루 제습량을 말하는 게 이제 하루 제습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습기들을 구매할 때 하루 일일 제습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일일 제습량이 몇 리터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 역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요할 때, 인증이 필요할 때 거기에서도 총 제습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총 제습 능력이라는 게 일일 제습량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위닉스 뽀송이라던가 뭐 삼성이라던가 LG라던가 뭐 이런 국내 기업들에서 만든 이 제습기는요, 국내 일일 제습량 측정 기준에 따라 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어디서 받을까요?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중국에서 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측정 기준이 아예 달라집니다. 측정 기준이 30도, 적정 온도 30도에 실내 습도 80%대에서 이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도와 습도 80%에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내로 수입해 왔을 때 국내 측정 기준을 거치면서 일일 제습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산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모델명 검색해가지고 보면요, 상세 페이지에 적힌 일일 제습량은 10리터 내지는 12리터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의 이 확인서를 보면요 6리터 내지는 5리터로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이제 국내 측정 기준이냐 해외 측정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습기를 구매할 때는요, 이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일일 제습량을 상세 페이지 그대로 나온 대로 믿고 사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습기를 반드시 잘 알고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한국공기청정기협회 이런 인증마크가 붙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 확인서를 대조해 가면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습량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습 방식입니다. 이 제습 방식도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컴프레서 방식이 있고 이 펠티어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습기들은 컴프레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컴프레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잖아요. 이 습도가 많으면 이 공기에 이 수증기가 굉장히 많고 이제 물이 좀 많게 되는 거죠. 이 공기 중에 물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 공기 중에 물을 수분을 응축시켜 가지고 이제 약간 습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컴프레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컴프레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외기가 없다 뿐이지 제습기랑 에어컨이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 펠티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열전 반도체를 활용해서 습도를 조절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문과라서 좀 쉽게 좀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열전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한쪽은 뜨겁게 만들고 한쪽은 차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차가운 쪽에 습한 공기가 닿게 되니까 이제 습도를 이쪽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펠티어 방식을 채택한 몇몇 제습기에서는요, 이 마케팅 사례로 이 약간 상세 페이지에 어떤 하나의 효과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효과로 이제 열 발생률이 적다. 이 제습기라는 게 이제 어쨌든 뜨거운 바람이 내보내지게 되니까 2, 3도 정도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온인데 다습한 환경을 줄이고자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펠티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열 발생률이 낮아져서 굉장히 쾌적한 공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마케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발열이 적어지면 뭔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열이 적어지는 대신에 일일 제습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펠티어 방식을 채택한 몇몇 제습기들은 굉장히 일일 제습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네이버에 펠티어 방식을 검색해보기만 해도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구매를 했어요. 제습기를 구매를 했는데 제습이 잘 안 된다거나, 이게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제습이 된다고 나오지만 공기가 별로 쾌적하지 않다거나 하면은 이 컴프레서 방식인지 펠티어 방식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제습기의 열을 피하기 위해서 허튼 돈을 낭비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습 면적이 중요한데요. 이 제습 면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제습할 수 있는 이 면적, 이 사용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습할 능력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곱미터로 표현을 하거든요. 평수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제곱미터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주거 형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었죠. 막 주거 형태가 뭐 이렇게 빌라, 그리고 아파트, 주택,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 면적, 이 제습 면적을 고르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제습 면적도 중요하겠지만은 천고의 높이도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공기가 포함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습 면적에서는 이 평수를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 국내 유통되는 제습기들은 대부분 10리터와 16리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최소를 일단 10리터를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일단 아파트냐 빌라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이제 아파트로 볼 경우에는 실제 평수의 2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평대다 라고 하면은 10리터라고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10리터로 잡으면은 그냥 기본적인 제습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하마트 가보면요, 여러분들 제습기 구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판매하시는 직원분이 뭐라고 하죠? 이 제습기는요 물통 용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고객님 의류 건조하실 때 있잖아요. 건조기 보통 들어오면 건조기 들어오랴 제습기 들어오랴 구매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건조기 들어오지 마시고 이 제습기 하나면요 고객님 의류 건조까지 확실하게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류 건조 기능까지 포함시키려면요
2분의 1 면적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빌라, 아파트 뭐 다 상관없이 보통 10리터 기준에 2분의 1 평수 플러스 알파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0리터는 조금 약간 턱걸이 같은 느낌이고요. 16리터가 아무래도 조금 적당한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 10평대냐, 20평대냐, 30평대냐, 40평대냐 이거에 따라서 이 용량, 물통 용량을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요, 30평대의 주거 형태가 있어요. 30평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하면은 15죠. 그럼 15리터 딱 구매하면은 그냥 제습 능력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류 건조도 하고 싶고 뭔가 더 하고 싶다, 뭔가 좀 더 풍부한 그런 제습량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요, 16리터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정도를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습기가 10리터와 16리터의 제습기가 많이 몰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10리터와 16리터에 적합한 주거 형태가 가장 많다, 이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0평대나 30평대가 주거 형태 평수가 굉장히 많다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20평대와 30평대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공급도 그에 맞춰서 10리터와 16리터가 가장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는요, 최소 10리터 플러스 알파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위에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 정도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 있죠. 이 자동 성애 제거 기능이라던가 만수시 방지 기능, 넘침 방지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타이머라던가 아니면은 소음이 적은 그런 기기들, 이 3가지 다음으로 보셔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이 3가지를 먼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마 특집으로 준비한 제습기 여러분들 구매 아주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습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답글 남겨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슨이었습니다.